13주차 강의 요약 및 설명을 하게 된 2016-1138일 이진우입니다. 이번 주는 볼티지, 트랜스퍼 커브, 인버터 스피드, 파워 컨셴션과 함께 핀펫의 역사와 현재 기술의 진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 같은 복습 내용입니다. 먼저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이제 VD 셋 같은 경우가 쇼트 채널에서 낮아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이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과 DIBL에 의해 영향을 미친다고 말 수 있습니다. 먼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 VDS 값이 올라가게 되면 원래는 이제 이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영역의 랭스가 증가하고, 그 결국 리니어 채널 영역에서의 랭스가 감소하기 때문에 IDS가 증가하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이제 DIBL에서는 드레인이 올라가면 배리어 부분이 낮아져서 VT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이제 짧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제 메인인 이제 볼테이지 트랜스퍼 커브를 보시면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를 특히 말하는데,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핀펫과 엠펫이 서로 시메트릭한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하나로 나타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VD 아웃이 2V일 때 VDS 핀펫 같은 경우는 0V, 즉 이 식을 여기 이렇게 같이 합쳐놓은 느낌으로 식을 잡고, 보시면 이제 A, B, C, D, E를 나타내고 이 식을 하나의 전류와 전압과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면, V인과 Vout에 대해 나타내면 V인과 Vout이 이렇게 있고, 즉 VDD가 2V일 때 A 같은 경우는 Vin이 0V면 VDD가 2V, Vout이 2V, 이런 식으로 검은 색깔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파란색으로 딱 돼 있는 그래프는 아이디어란 경우인데, 인버터에서 0부터 1V 사이에는 2V에서 1V 사이에는 0V가 걸리는 확실한 이 온오프 현상이 확실한 아이디어란 경우고, 이렇게 아이디어에 가까이 되기 위해서는 GM의 크기가 커져야 되며 IOF가 작아져야 됩니다. 리키지 볼테이지가 생기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누설이 발견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VGS가 낮아져야 이렇게 이상적인 모양을 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버터 스피드입니다. 인버터 스피드는 이제 아이온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V1이 0이었다가 1이었다가 다시 0이 되는 과정, 즉 두 개의 인버터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생기는 딜레이를 저희는 이거를 2 타우 D라 그러고, 여기서 타우 D가 그 하나의 딜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캐패시터 같은 경우 이 캐패시터에는 총 3개의 캐패시터가 걸리게 되는데, 이쪽 앞쪽에 있는 인버터의 뒷부분에 걸리는 캐패시터 값,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VG2에 들어가는 이 PMOS와 NMOS에 걸리는 캐패시터 값, 그리고 이 전선과 전선 사이에 걸리는 캐패시터 값에서 C에는 3개 캐패시터 값이 걸리게 되고, 이런 캐패시터와 중간에 생기는 저항값 때문에 딜레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V1, V2, V3가 있고, V1에서 V2까지 가는 이 간격을 저희는 2 타우 D라고 나타냅니다. 이제 보시면 타우 D 같은 경우가 이제 2분의 1의 풀다운 딜레이와 풀업 딜레이로 나타낼 수 있고, V1이 커질 때 V2가 작아지는 걸 풀다운 딜레이, V2가 작아질 때 V3가 작아지는 풀업 딜레이, 즉 뒤에 걸 기준으로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딜레이가 적어지게 되면 스피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성능에 있어서 딜레이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아이온 같은 경우가 ID 셋, 그러니까 VGS가 맥스일 때 ID 셋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가 딜레이를 식으로 구하기 위해 이 식을 가져왔고, Q 같은 경우 C 곱하기 V에서 아까 했던 V가 딜레이 구했던 저희가 V가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VDD의 절반인 2분의 VDD를 가져왔고, 즉 타우 DS 같은 경우 Q를 I로 나눈 값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계산했던 식들을 다 가져오면 CVDD 이 I 온분의 CVDD가 됩니다. 즉 여기서 풀업 딜레이와 풀다운 딜레이를 확인하면 NMOS일 때와 PMOS일 때로 가져올 수 있고, 이 두 식은 결국 합쳐져 가지고 타우 D일 때가 이런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타우 D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캐패시터 값이 작아져야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파워 소비입니다. 이제 파워 같은 경우 다이나믹 파워와 스태틱 파워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다이나믹 파워 같은 경우 걸리는 전압 VDD와 평균 전류값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썼던 식을 가져오면 K 곱하기 C VDD의 제곱 F가 되고, F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퀀시, 클락 프리퀀시가 되며,
프리퀀시마다니까 매 스위칭 서클마다 바뀌는 서클마다 이제 흐르는 평균 전류를 말하게 됩니다. K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 팩터로 1보다 작은 값을 가리키는 상수값이며 P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이 식이 작아져야 되고 여기서 바뀔 부분은 VDD와 C 부분이기 때문에 VDD가 작은 상태에서 아이온을 최대화해 주는 것이 성능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이제 C를 줄이기 위해서는 L을 줄이거나 랭스를 줄이거나 위스를 줄여야 되는데 랭스를 줄이면 이제 게이트의 캐패시터 값이 줄어들고 위스를 줄이면 드레인과 소스의 캐패시터 값이 줄어들어니다. 즉 결국은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고 파워를 낮추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사이즈가 줄어들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태틱 파워입니다. 스태틱 파워일 때는 이제 원래 있던 VDD와 IOF 값이 걸리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IOF를 줄여야 됩니다. 즉 리키지 커런트를 제거해야 되는데요. 이 식을 보면 이제 결국 파워의 토탈은 스태틱 파워와 다이나믹 파워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까 일단 딜레이 같은 데서 이제 페르스틱 캐패시터, 모스펫의 캐패시터가 아까 확인됐는데요. 여기 걸리는 이제 뭐 소스와 게이트, 서브스트레이션, 드레인 모든 사이에 이렇게 캐패시터들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패시터 값이 낮아져야 파워도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핀펫입니다. 핀펫의 역사와 이제 현재 기술과 미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1996년도에 0.25 마이크로미터라는 되게 작은 핀펫을 냈고 게이트 컨트롤이 중요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온을 커져야 되고 IOF가 작아져야 됩니다. 즉 이렇게 아이온을 IOF로 나누는 식이 커져야 됨을 알 수 있고 VDD가 픽스된 상태에서 혹은 VDD가 작아지는 상태에서도 성능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즉 DIBL이 작아져야 됐는데 ID 같은 경우가 위스 곱하기 속도 곱하기 Q의 인벌전 값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효과를 내는 전류 같은 경우 H와 L에 더한 것에 2분의 1을 하면 되겠습니다. 점점 90나노에서 60나노, 뭐 45나노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 추세고 90나노에서 65나노로 넘어갈 때 하이K라는 물질이 나와 COX를 증가시켰으며 65나노에서 45나노로 갈 때는 스트레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모빌리티의 값을 높여 성능을 좋게 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0.7x per 제너럴 한번 발전할 때마다 0.7x per 정도 낮아지게 되며 이는 즉 25%에서 30% 정도 성능이 향상됨을 말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일정 수준으로 작아지면 저희가 원래 이 모양을 뽑으려 했다면 이 모양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 줄어드는 부분 같은 거를 계산해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OPS와 PSM을 이용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게이트 라인 엣지 러프니스가 생기게 되며 이제 게이트가 워낙 작아지기 때문에 러프니스 부분도 되게 중요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고 랜덤 도펀트 플루건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도핑을 해줄 때 균일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90년대, 98년대, 99년대, 2000년대 선으로 점점 기술이 발전해 나가며 98년대에 첫 엠모스 핀펫, 99년도에 첫 P채널 핀펫, 결국 2000년대는 이 핀펫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원래 게이트를 마지막에 놓는 과정에서 이제 게이트를 제일 먼저 받는 과정으로 공정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DIBL을 낮추게 되고 이를 위해서 핀펫의 위스분의 게이트 랭스가 1.5를 넘기게 되면서 성능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로 가면 15나노, 2020년도로 가면 10나노까지 낮아지게 됐으며 핀펫의 나노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핫캐리어 현상을 낮추는 게 중요해졌고 이는 성능과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제 핀펫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이제 벌크 핀펫이라고 하여 가성비를 높이는 기술이 탄생했고 2004년 때는 하이K와 메탈 게이트 핀펫을 이용해서 ID셋을 부스트하는 방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핀의 윈스 부분이 DIBL을 유지하기 때문에 틴의 하이슨을 높이는 것도 I를 높이지만 공정이 어렵기 때문에 유동하기 힘듭니다. 이 이제 핀펫과 핀펫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중간 부분을 피치라고 하는데요. 이 피치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성능이 높아지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이 어렵기 때문에 잘 선택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핀펫의 이제 레이아웃 오리엔테이션의 같은 경우 즉 방향마다 성능이 다르게 되는데요.
1과 111, 110 중에 PMOS 같은 경우는 111일 때 성능이 가장 높지만 NMOS 같은 경우는 100일 때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성능이 좋은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핀팩 같은 경우 보통 SRAM 디자인을 많이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이 6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간 SRAM 같은 경우가 트랜지스터가 밀도가 가장 높은 회로이기 때문에 성능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2020년대까지는 2020년대 11나노 핀팩 11나노 설계 부분에서는 핀팩과 UTBB-SOR 간의 동시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로 성능과 조건에 맞춰서 선택하고 있다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프레스 이제 IOF에서 이제 게이트 컨트롤을 할 때는 DIVL과 프로세싱 리두스 베리어스 즉 게이트 렉스가 25나노보다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